여러분 안녕하세요, 타일러입니다. 지금 세계는 거대한 전쟁, 즉 기술 전쟁 중인 거 아셨나요? 한쪽에는 미국, 다른 쪽에는 중국이 있죠. 그리고 그 사이에 반도체라는 핵심 기술을 쥐고 있는 대한민국이 서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상황을 고래 싸움에 낀 새우라는 표현을 쓰시는데요. 미국을 선택하고 중국을 버려야 하나? 아니면 중국 편을 들어서 미국을 떠나야 하나? 하지만 이 프레임은 질문 자체가 좀 잘못된 걸 수도 있어요. 오늘의 진짜 질문은 요겁니다. 미중 패권 전쟁 속에서 한국은 누구의 편에 설 것인가가 아니라 스스로 설 수 있는 걸까? 그리고 기술 주권을 가질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인 거예요. 한국에서는 흔히 미국은 동맹이니까 괜찮아 라고 생각하기 쉬운 구조가 좀 있어요. 하지만 솔직히 최근에 미국의 행보를 보면은 생각이 좀 복잡해지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실 거예요. 아마 수많은 한국인들이 아주 잘 좀 알고 있을 것 같은데 2022년에 바이든 정권 때도 미국 상무부가, 그러니까 US Department of Commerce가 되게 강력한 대중 반도체 수출 통제 조치를 발표를 했는데요. 그거에 이어서 이젠 CHIPS Act, 그 칩스법이 또 대표적인 결과가 나왔는데, 미국은 동맹국인 한국 기업을 보고 미국의 공장을 좀 지으라고 하면서 보조금을 주겠다고 하죠. 하지만 그 대가로 초과 이익을 공유한다, 회계 장부를 들여다보겠다, 이런 거죠. 심지어 중화인민공화국 내에 추가 투자도 제안을 하는데요. 이건 동맹이고 뭐고를 떠나서 매우 현실주의적으로 보고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동맹국의 기술력이랑 경영 자율성을 좀 제어해도 되겠다라고 보는 거니까 분명히 좀 자국 우선주의랑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철학인 것 같은데요. 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분석하기도 하죠. 잘하는 거에만 집중하면 된다. 효율성 논리잖아요. 글로벌 분업화 시대에는 맞는 말일 수 있죠. 비교적 우위를 갖자, 그 comparative advantage 있어야 된다는 국제무역적 개념을 아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실 거예요. 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 때 혹시 기억나실 수도 있는데, 단순한 요소수 하나가 중국에서 막히자마자 한국 물류 전체가 마비될 뻔했잖아요. 그러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요, 여기서는 또 에너지를 무기로 만들게 되기도 했죠. 이젠 효율성보다 안정성 그리고 생존이 더 좀 중요시되는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은 사실이 된 거 아닌가요? 핵심 기술을 남에게 전적으로 의존하는 거, 요거는 내 생존의 버튼을 좀 남에게 넘겨주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된 시대예요. 이런 위기감은 한국만의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 세계가 지금 기술 주권을 막 확보를 하려고 사활을 걸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미국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칩스법으로 막대한 자본을 쏟아부으면서까지 자국 내에 어떤 생산 기지를 부활을 시키려고 하는 상황이고, 중국은 요 부분에 좀 맞서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최근에 DC에 있는 싱크탱크 CSIS라고 전략 국제문제연구소라는 곳인데, 거기 분석에 따르면 중국이 한 65조 원 정도 규모의 빅펀드 3기를 조성을 하겠다 그랬어요. 미국의 제재를 뚫고 어떻게 해서든 기술 자립을 하겠다, 그런 의도거든요. 그러니까 심지어 전통적인 동맹 국가로 해석이 되는 그 유럽 연합이 있죠. 거기조차 유럽 반도체법, European Chips Act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통해서 2030년까지 이렇게 되면은 자기 지역 안에서 생산하는 그 칩스 비중을 2배로 늘리겠다는 선언인 거예요. 유럽연합이 내세운 명분은 결국 전략적 자율성, strategic autonomy를 확보해야 한다는 논리였어요. 그러니까 미국도 중국도 유럽연합도 이렇게 다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서로 흔들리지 않겠다는 의미로 막 이렇게 막 상황을 바꾸려고 하고 있는 중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기술 주권이라는 말을 오해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기술 주권은 기술의 어떤 자급자족, 다시 말하자면 모든 거를 혼자서 다 만들겠다, 쇄국 정책 같은 이야기가 아니에요. 일단 불가능하고, 그리고 너무 비효율적이에요. 기술 주권 이야기는 진짜 의미가 따로 있어요. 남들이 절대 따라올 수 없는 대체 불가능한 기술을 내 손에 쥐고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중요해지겠죠? 아무도 무시할 수 없는 강력한 협상 카드를 갖겠다
있다는 의미입니다. 모든 카드를 가질 필요는 없어요, 이제. 하지만 지금 21세기에 벌어지고 있는 어떤 국제적인 그런 국제정세 상황을 따지면요, 게임의 판도가 막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조커 카드를 갖고 있으면 좋을 거 아니에요. 규칙이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니까 조커가 있으면 이걸 던져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해결을 할 수 있는 그런 한 장을 갖고 있느냐 없느냐, 그거에 따라서 너무나 혼란스러운 세상이 되는 거니까 게임의 승패가 갈리는 거예요. 만약 그런 조커 카드를 가질 수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한국은 파트너가 아니라 미국이든 다른 나라든 그 나라의 기술 전략에 완전히 들어가 버려서 그저 공급국으로 전락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그 칩스법이 있잖아요. 독소 조항들이 바로 그 예인 거죠. 보조금을 받는 대가로 한국 기업의 핵심 전략이랑 그 기술 정보가 미국 정부의 컨트롤 하에 들어갈 수 있겠죠. 단기적인 어떤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서 장기적인 자율성을 잠시 포기하는 걸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좀 경제를 넘어서 주권에 대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물론 중국 시장을 포기하는 건 현실적으로 너무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기술 주권은 그냥 반중을 하자, 그런 의미는 아닐 수도 있어요. 오히려 그 반대로 볼 수도 있습니다. 핵심 소재나 기술에 있어서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춰야 적어도 과거에 있었던 그 사드 사태처럼 중화인민공화국의 어떤 경제적인 보복 리스크를 좀 줄일 수 있는 혹은 제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겠죠.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낮으면 낮을수록 한국은 눈치를 좀 덜 보고 외교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더 당당하게 자기만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겨요. 이게 바로 전략적 자율성을 말하는 거예요. 결국 효율성이 지배하던 세계화 시대는 이젠 좀 끝난 게 사실이에요. 안보와 주권이 중심이 되는 진영 경제 또는 기술 기반의 신냉전의 시대에 이제 막 접어들고 있는 무렵인 거예요. 지금부터 어떤 자세를 잡고 어떻게 대비를 하느냐, 어떤 조커 카드를 갖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살아야 할 그런 틀이 정해질 거예요. 이 새로운 게임의 룰은 누구 편에 설까 이런 거를 좀 말하는 게 아니고, 게임의 룰이 결정되기 전에 지금 카드 딜링을 하고 있는데, 어떤 게임을 할지 모르겠지만 카드 딜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게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까지 내 손에 어떤 카드를 내가 쥐고 있을까, 이거를 두고 경쟁을 벌이는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기술 주권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미국도 중국도 유럽도 모두 자국의 생존을 위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패, 기술 주권이라는 카드를 챙기려고 막 손을 뻗고 서로 막 손팔을 막 치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경쟁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은 좋은 카드를 챙취하고 있을까요? 게임 시작 전까지 한국이 놓치면 안 되는 카드가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의 패를 생각할 게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패, 어떤 거를 가져야 할까? 여러분들의 생각이 너무 궁금한데요. 그래서 꼭 댓글로 한번 남겨주시고 다음에 또 달려볼까요? Okay, I think we're just gonna have to be brutally honest here. Wait, are you serious? Here's the thing everybody misses. No, that makes completely no sense. Oh my god, where do people even get these ideas? What, for real? I fundamentally disagree with that premise. Well, that's a bit of a dangerous assumption. Yeah, the nuance here is critical. 끝까지 재밌게 잘 봐주셔가지고 꼭 추천드리고 싶은 영상이 있어요. 요것도 재밌고 요것도 재밌어요.